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이 주식시장을 틀어놓고, 뭔가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은데, 어느 분께서, 아니, 왜 그 주식 얘기를 하면서, 대충 그냥 넋두리처럼 얘기하느냐,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라,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주식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투자자도 아니고, 그리고 저의 주식하는 방식은 명확하게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그냥 사기만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랑은 좀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간이 작아서 한꺼번에 많이 못 사요. 예, 예. 진짜 뭐 짜잘짜잘 진짜 뭐 10,000원, 20,000원 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두 가지 주식을 볼 건데요. 하나는 가장 최근에 핫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상은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만약에 엔비디아를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그분들은 수익률이 10,000%, 뭐 10만 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대명사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CPU가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빠른 화면의 전환이 필요할 때 그 그래픽이 내 시야각에서 전환이 될 때 그 도트라고 하죠. 그 이 모니터에 있는 도트로 얼마나 빠르게 그 그래픽을 움직여 줄 수 있느냐. 즉, 속도가 빠른 연산. 요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칩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연산 속도라는 부분에서 CPU와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CPU와 그 엔비디아 칩, 이 칩의 좀 다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텔과 엔비디아 뭐가 다르냐, CPU와 그래픽 카드는 뭐가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똑똑하게 잘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빠른 연산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지금 일봉 쪽으로 보시고 계신데,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튄 걸 볼 수가 있죠. 예전에는 뭐 20불 뭐 이런, 물론 이건 지금 스플릿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1330불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은 뭐 이게 스플릿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좀 바뀐 건데, 어찌됐건 이 회사는 비트코인 때문에 엄청 떴어요. 뭐 비트코인 때문에 떴다라는 건 사실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이 그 채굴이라고 하죠.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래픽 속에서, 쉽게 말해서 화면에서 뭐 조그만 점을 하나 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걸 필요로 하면서 채굴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채굴장에 있는 컴퓨터들은 뭐 대부분 다 뭐 꼭 엔비디아의 칩은 아니겠지만 이런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한,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한 컴퓨터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엄청난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있었고, 그거에 힘입어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초기 가속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뭐 컴퓨터를 하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뭐 필수적인 그래픽 카드다, 그러니까 카드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그런 FPS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총 쏘는 게임들, 총 쏘는 게임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엄청 높은 그래픽을 요구하거나 엄청 그렇게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는 걸 요구하지는 않았었어요. 최근에 하는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뭐 물론 뭐 요즘엔 높은 사양의 어떤 그래픽 카드를 요구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엄청나게 많이 쓰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점점 뭐 게임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 비트코인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각광을 받고 시장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레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의 관점이겠죠. AI에 관련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AI는 어떤 것을 보고 빠른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지식의 판단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생산해내는 칩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쓰는 게임의 그래픽 카드의 수준을 넘어선 훨씬 더 고용량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 칩이 상당히 사용이 됐고, 실제 이 엔비디아 칩이 지금 현재 AI의 어떤 그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식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 시장, 이 엄청나게 빠른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 아주 초고성능의 칩을 생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미래엔 모른다 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RSI도 이미 오바 과열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나, 사실 뭐 과열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자체를 우리 개인이 막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미국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진짜 뭐 시가총액이 한국만한 이런 회사들을 사는 거는 일반 개인이 막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렇게 사지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어떤 펀드 아니면 어떤 뭐 우리 국민연금 같은 어떤 그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의 강제적인 비중, 이것 때문에 사실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AI에 대한 그 비중만큼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럼 뭘 살 건데? 라고 물어보면 나 AI에 관련된 거 그냥 다 살 거야,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돈 100만원 1000만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들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걸 사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도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왜 이 회사 샀어? 왜 이 주식 샀어?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명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회사를 사게 됩니다. 갑자기 듣보잡 회사를 내가 샀어요. 잘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잘 가도 문제입니다. 언제 팔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가 없거든요. 즉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할 말이 있는 그룹에 있는 비중에 담을 때 그 회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크고 명확하게 회사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정해진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지 않나. AI라는 재료는 언제까지 갈 거냐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산업혁명에 관련된 어떤 그 정도의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인간보다 훨씬 더 우월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를 저도 갖고 있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스플릿을 해서 주식수가 뭐 10배로 뛰긴 했으나 뭐 의미 없죠. 의미는 없고, 어찌됐건 팔 거냐? 안 팔 겁니다.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냐? 뭐 죽기 전에 팔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주식은 바로 애플입니다. 야, 애플 뭐 다 알지 뭐 모두가 다 알죠. 애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애플에 대해서 최근에 사실상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뭐 일봉으로 본다면 요 정도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거의 200불 가까이 갔었던 회사가 164불까지 떨어진 거죠. 200불에서 10% 떨어지면은 180불이 되는 건데 거의 20% 정도 떨어졌던 거죠. 20%. 이렇게 대형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가 20%나 떨어진다? 그리고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보유 비중에서 조금은 줄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좀 줬었고요. 실질적으로 애플이라는 회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뭐 그거 이외에 패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결국 애플에 관련된 애플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런 전자제품을 팔아먹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애플은 저는 보안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플을 가지고 있고 왜 애플을 사냐라고 하면 나는 안정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나의 어떤 그런 이런 개인적인 생활, 전자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내가 갖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이 그냥 막 해킹되고 막 남이 다 내 사진이며 문자며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보안 시스템을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 가지 정보, 개인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지 않아요. 예. 뭐 아이폰 같은 경우가 뭐 보안이 좋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좋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누구나 인식할 때 아이폰은 뭐 다른 어떤 그런 해킹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되어 있다,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들어서 투자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걸 써보면 갤럭시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이제 애플에서 도입하는 것들도 있고, 막 저 몇 년 전에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도입했던 그런 기술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폰들은 사실상은 AI에 관련된 기술을 많이 장착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애플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 이렇게 바닥과 상단, 바닥과 상단, 이렇게 되는 패턴을 상당히 좋아하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한다. 심지어 이 바닥을 계속 들고 있죠. 이렇게 들겠죠. 왜 좋아하냐? 그럼 요쯤에서 애플이 그럼 아예 AI를 도입을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요때쯤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애플은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단기간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정보와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안 한다고? 해도 남들과 다르게 할 회사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번 올해 10월이나 11월쯤에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뭐 그거에 대한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애플이 우리를 극대노하게 실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면 그것 또한 또 잘못된 얘기예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하나 우리 핸드폰인데 핸드폰을 우리가 진짜 거의 24시간 중에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들고 있잖아요. 자는 시간에도 뭔가를 켜놓고 자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기기인데 이 기기가 갑자기 한순간에 예전에 노키아처럼 사라진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 1등입니다. 뭐 물론 중동에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 중에 1등이에요.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컴퓨터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앞으로 애플 어떻게 될 거냐? 몰라요. 그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도 RSI가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이때 팍 터지면서 이게 뭐 때문에 터졌는지까지는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찌됐건 현재 애플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떨어질 거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넌 계속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사냐라고 하면 매월 자동으로 내가 정해놓은 금액만큼을 소수점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왜 네가 사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똥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뭐 제가 수동으로 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으로 매수되게 걸어놓습니다. 엄청 큰 금액? 아니요. 아주 작은 금액. 그냥 지가 알아서 사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서 올라가주면 너무 땡큐. 내려가면 뭐 자동으로 알아서 사지니까 계속 모아가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나는 미국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난 자고 있으니까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보단 낫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AI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전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엄청난 회사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회사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나도 주주다. 나도 주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권리가 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라면 훅 빠져가지고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이 일어나려면 상당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입니다. 돈 벌면 좋고 못 벌면 어쩔 수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고맙습니다.